그러니까 재밌는 절정 게 모드를 시작한대요. 저희 지금 전기박서 씨 절정 모드를 시작한대요. LA 라이브톡 라크라 센터의 손 대표와 LA의 손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요 손 대표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 가지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요즘 많은 그 회사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뭐 원래 했던 회사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겠지만 엉겹결에 재택근무를 내몰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택근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어떻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지? 전혀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재택근무를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까지 알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제가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지금 굉장히 임팩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이제 대면 업무를 서로 얼굴 마주보고 업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재택근무에 대해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가끔 사전에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가끔 사전을 찾거든요. 훌륭한 습관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제가 상상으로 지어낸 어떤 그런 뜻들이 있어요. 정확한 의미가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찾아봤더니 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자택의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에 공간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회사가 준비해줘야 되느냐, 개인이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컴퓨터는 회사가 사주느냐, 내 컴퓨터로 쓰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재택근무를 하기에 이전에는 사실 이런 시설과 장비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재택근무 보통 이러면 그냥 내 컴퓨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툴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죠. 이것들은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경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경계가 아주 불분명해서요,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해 그러면 집에 컴퓨터 있지? 이렇게 가서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도 업무와 그다음에 개인용 컴퓨터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일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업무 환경과 그다음에 회사가 원하는 업무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내가 내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 회사와 관련한 자료가 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안 이슈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모든 자료가 또 개인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 좀 민감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충분한 생각, 그다음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재택근무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다 재택근무하자라고 그냥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참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요. 재택근무를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일단 어떤 장비와 그다음에 인터넷 스피드도 좀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인터넷 스피드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의 것들은 이 화상 회의를 하는 툴들과 그다음에 협업을 하는 툴이 필요해요. 이 두 개를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좀 그게 같은 거 아니겠어요?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서 듣기로는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해야지. 그럼 무엇으로 재택근무할 거야? 그럼 우리는 줌으로 해요.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로 해요.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대면 작업, 그러니까 대면 업무를 하지 못하는 대신에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고 회의도 네. 하고 이래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은 화상 회의 툴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저희 업무. 네. 저희가 뭐 워드 작업을 한다든가 파워포인트를 한다든가 그런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일한 내용을 공유해서 네. 분업화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저희가 포커스가 다 화상 회의에만 꽂혀 있어요. 저희.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어느 분이 한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 내가 왜 줌을 써야 돼요? 페이스타임 쓰면 이것도 32명까지 다 그룹 채팅이 가능한데 예. 왜 줌을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예. 맞네요. 그 말도 맞잖아요. 네, 맞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것은 화상회의, 그러니까 그냥 커뮤니케이션 툴이죠.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물론 회의 정도의 용도로는 쓸 수가 있는데 예. 어떤 파일을 공유한다든가 어떤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강의한다거나 이럴 때는 페이스타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업무용으로는. 아, 또 차이가 있네요. 다 같은 게 아니군요. 네,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애플 계열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안드로이드나 PC 쓰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하지? 이런 그쵸. 부분들이 좀 퀘스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줌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는 맥 쓰시는 분, PC 쓰시는 분, 뭐 여러 운영체제, 뭐 안드로이드 폰, 애플 전화기 다 줌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줌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줌은 몇 명까지 쓸 수 있어요? 줌은 100명까지 한꺼번에? 가능해요. 100명. 오, 그렇군요. 흔히 아시는 이제 스카이프는 50명까지 쓸 수 있고요. 예. 페이스타임은 32명. 줌은 무료 버전이 100명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단 이제 무료 버전의 경우는 40분의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 시간 제한이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은 줌에서 그 40분 리밋을 지금 풀어줬어요. 그래서 뭐 언리밋으로 저희가 그렇군요. 굉장한 마케팅 전략이죠 지금. 네네. 마음껏 써보라. 대처했네요. 네, 네네. 마음껏 써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 제한 없이. 아하. 그러면 이제 다 줌의 손님으로 이렇게 다 들어올 거니까. 네, 저희도 줌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줌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화이트보드라 그러잖아요. 칠판 같은 예. 그런 화이트보드에다가 강의 같은 거라던가 설명을 할 때 저희가 그냥 워크샵 가면 누군가 스피커가 나가서 이렇게 설명 다 이제 칠판에다 쓰면서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줌이 그런 걸 또 가능하군.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그냥 오프라인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해가지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여러 사람이 10명이 예를 들어서 제 강의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 다 같이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밑줄도 긋고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와, 네. 제일 재밌는 거, 줌은 손 드는 기능이 있어요. 어머, 그런 기능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저희가 대화방을 하나 만들어서 호스팅을 하면은요, 예. 조그마한 이렇게 손 그림이 아이콘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발언권을 달라는 거죠. 이제 그걸 누르면 이 방을 만들어서 호스팅한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제 누가 얘기해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줌이 사실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방금 리액션을 찾았어요. 이제 막 그랬더니 찾으시는군요. 네, 손바닥 막 마주치는 거, 그 다음에 네네네. 엄지손가락 엄지척 하는 것도 있네요. 네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줌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줌, 그 다음에 뭐 팀스, 어제도 얘기했지만 팀스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좀 줌이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다른 건 다 회원가입을 해야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청을 해도 미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러면 스카이프하고 줌하고는 어떻게 또 차이가 있어요?
스카이프 같은 경우,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는 녹화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지금 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화하는 거 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해서 저희가 방송용으로도 쓰고 있는데 네. 스카이프도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거든요. 예.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한 어떤 손을 드는 기능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좀 없고요. 음. 어떤 뭐 녹화 기능 이런 것도 이제 스카이프에 대한 대개의 평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스를 좀 많이 이렇게 조금 더 마케팅에 주력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거든요. 아하. 왜냐면 이거는 오피스 365라고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스카이프는 좀 지원이 안 돼서 그런지 조금 하다가 에러도 나고 좀 그런 게 조금 많아요. 좀 불안정해요, 약간.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줌이 그래도 가장 쓰기가 편리한 상황이네요. 네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간편한 거예요. 이제 뭐 시스코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웹엑스라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운영 체제에서 지원이 안 된다거나 네. 모바일 버전이 지원이 또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 우리 이제 빨리 내일부터 해야 되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이러면 이 셋업하는 네. 기간도 많이 걸려요. 줌은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줌은 네. 간단한데 비교적 네. 완전 아무것도 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네. 이 기능을 서로 이제 배워가지고 정말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협업을 할 때 시간이 네. 얼마나 걸려요? 제대로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글쎄요,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요? 정말 상세한 기능까지 다 배운다 그러면 네. 뭐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좀 똑똑하신 분들은 한 뭐 1시간이면 30분이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면은 네. 손 대표가 네. 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주실 계획은 네, 그럴 있으세요? 예정입니다. 네, 그럴 예정이에요. 네, 근데 또 줌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미팅을 주관을 하다가 제 파트가 네. 끝났어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지아 씨 차례예요. 예. 그러면 그 호스팅하는 그 권한을 제가 지아 씨한테도 줘서 그 미팅을 주관자가 지아 씨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꼼꼼한 데까지 신경 썼네요, 네. 줌이. 네. 그러니까 아마 줌을 사용을 하면은요, 이거 예를 들어서 강의 스피커들이 막 바뀐다거나 그럴 때 네. 먼 장소에 있어도요, 이제 예. 어떤 사람이 호스팅되면 자기 자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대순서가 끝나면 다음 사람한테 그 호스트 자리를 물려주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생성된 방에 어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다 갖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기능이고요. 네. 네,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네. 또는 미팅을 한다거나 네. 이럴 때는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듯 싶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일이란 게 뭐 늘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늘 미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 자기 해야 할 일을 작업을 할 때는 줌을 켜놓고 하나요? 아니면 줌을 끄고 이제 자기 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줌은 우리가 만나야 될 때 만나서 지금 저희가 옛날에 회의하게 되면 회의 자료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미팅을 시작했잖아요. 예. 그 기능을 대체하는 거고요. 예. 이제 일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협업 툴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하, 예. 이제 협업이라는 게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툴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거를 혼자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추세는 공동 작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에도 구글 닥스, 구글 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동시에 예를 들어서 3명이 우리 같이 이거 파일 가지고 작업하자 그러면 동시에 네. 한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예, 동시에. 저희가 신기하네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거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밑에서 누가 또 뭘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오피스 365도 이런 게 되고요. 구글에서 네. 또 좀 호환성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덕트보다 좀 떨어지지만 네. 구글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협업하는 어떤 툴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네. 협업하는 툴을 사용하는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들이에요? 실제로 이 업무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할까? 이 일을 가지고 회계 업무라고 하면은 숫자를 막 채울 수도 있고 그렇죠. 엑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작- 작업하는데 이런 경우 있겠죠.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이 하세요. 그다음에 이쪽 부서는 마케팅 부서에서 하세요. 그러면 그 한 파일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겠어요. 빨라지죠. 왜냐면 그전에는 따로따로 해서 또 서로 붙이고 뭐 한 사람이 만약에 글을 쓰면은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넘기면 그 글을 그렇죠. 보고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다 같이 보면서 작업하는 걸 동시에 보니까 그렇죠. 구상도 빨라지겠고 만드는 것도 빨라지겠어요. 저희가 이 파일이 이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뭐 여기서 여기 네. 보냈다가 그러면 이제 혼동 올 수 있으니까 뒤에 뭐 날짜를 적는다든가 뭐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마지막 네. 최종 버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보냈는데 왜 너는 안 받았니? 네가 안 보냈으니까 안 받았지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없죠. 네. 그리고 다 로그가 남으니까 누가 네.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와. 바로 뭐 전화한다든가 카톡해서 이 네. 부분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하자. 네. 이런 업무를 협업한다, 즉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툴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재택근무를 하신다 하면 이런 것도 사업주께서는 우리가 이제 업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는 뭐 구글을 사용하자,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자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일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일정. 예, 일정 관리도 이 저희가 한 파일을 같이 공유해서 쓰듯이 뭐 트렐로라든지 그다음에 먼데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 그다음에 내 팀 아니면 회사 전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툴에 들어가 가지고요. 예. 다 자기가 하는 스케줄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 대표하고 그다음에 지아 씨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다음 예. 주까지 이런 거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할 부분이 있고 지아 씨가 할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동의 어떤 그 공간에다가 제가 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저 해야 되는 일에 70%를 완성해놨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카톡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카톡은 이것이 우리가 저희 메신저 전화에 들어있지만 혹은 PC에 들어있지만 예. 이거를 전체가 다 보는 한 공간인 거죠. 한 공간에서 예. 혼자 씨는 뭐 이런 오프닝 멘트를 다 끝냈다. 그다음에 내일은 뭐뭐 할 예정이다. 이거를 전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한눈에 같이 보는 거예요. 와우. 네. 그리고 그런 기능을 가진 이런 툴 안에서는 저희가 또 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럼 이 일은 손지아 씨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 특정 명령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골뱅이 마크 많이 쓰거든요. 저는 트렐로를 많이 쓰는데 제가 뭐 골뱅이 하고 @하고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요. 예. 그럼 그게 또 노티피케이션이 가요. 이거는 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상대한테 협력을 이렇게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죠? 네, 다 돼 있어요. 무료 솔루션도 있고 한 달에 뭐 5불 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도 지금 다 같이 준비를 하셔야 재택근무라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데 네.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그냥 화상으로 서로 미팅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재택근무하면 화상. 네, 아니면 재택근무하면은 뭐 워드 작업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고, 그렇죠. 뭐 이메일로 그냥 다 주고받고, 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또 다른 세상이 열리네요. 거기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제 네? 재택근무 하자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네. 저희가 타임카드 쓰잖아요. 그죠? 네. 회사에서요. 출근하면 뭐 지문을 하는 회사도 있고, 영화 보면 이렇게 네. 안구를 또 이렇게 쫙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 예. 이슈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게 집에서 일하면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는 문제죠. 어떻게 기록해요? 그냥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 9시에 시작했어요, 8시에 시작했어요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죠. 예. 저는 어디 브런치 먹으러 갔어요, 친구랑. 네. 그래서 업무 보고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다 카톡으로 보고해. 분명히 이럴 거예요. 방 만들어 놓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네. 어디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브런치를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사장님이라고 또 뭐 안 놓으시겠어요? 사장님도 또 사장님 지금 급합니다. 그럼 나 지금 뭐 급한 업무. 서로가 서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페이롤 부분도요. 기존에 지금 ADP라든지 뭐 구스토라든지 이 모바일 출퇴근을 기록하는 페이롤 서비스를 하는 그 앱들이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네, 심지어. 그러면 그냥 전화기에 앱 설치하셔가지고요. 자, 네. 지금부터 일 시작합니다 하고 클릭하면 그게 다 리포트가 돼요. 그리고 일 타임카드 끝났습니다. 찍듯이. 네, 타임카드를 저희가 전화기에 갖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약간 프라이버시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게 로케이션을 추적할 수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럼 집에서 업무를 보는지 혹은 다른 데서 일을 안 하고 뭘 하는지 사실은 네.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너무 투머치다 이러실 분도 있겠지만 예. 어그리먼을 받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보통 뭐 주류 회사들의 세일즈 랩이라든지 마케팅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앱들을 사용해서 네. 내가 방문한 곳 그런 것들의 로그를 다 남기게끔 돼 있어요. 예, 영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방법을 네. 많이 사용을 할 듯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안책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사실은 이 재택근무라는 것이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텐데요. 예. 지금 이런 거 좀 협업 툴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공동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이 컴퓨터 화면을 공유해서 또 서류 자료를 보여주면서 미팅하는 것들, 이런 페이롤들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요 시행은 하긴 하는데 네.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소지가 뭐 구석구석에 소지가 있네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안정이 됐을 때에 이 사태가 더 오래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어떤 업계든요. 네. 과연 재택근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시도를 해보다가 서로 직원 관리가 되게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이 되게 많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손 대표가 설명해준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아주 큰 규모의 회사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 그 스몰하고 스몰 앤 미디움 사이즈들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정말 큰 회사들은 지금 저희가 하게 된다면 화상에 있는 줌을 쓰자, 뭐 협업 툴은 뭐 구글을 씁시다, 뭐 화면 공유는 줌을 통해서 해요. 이렇게 각각 조그만한 조각들을 다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예. 큰 회사들은요, 큰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시스템화돼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서는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이런 각각의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들이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어요. 크게 서비스를 하지 않고 하나로 구성이 된 거를 한다면은 네. 그 회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뭐 다른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개인 컴퓨터를 쓴다기보다 저희가 왜 구글 크롬을 쓰면 어떤 컴퓨터에든 쓰면 로그인만 하면 저희가 했던 뭐
검색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싱크로나이즈가 되잖아요. 예. 그런 통합된 상황에서는요, 그 로그인을 하는 순간 일하는 시간이 벌써 다 기록이 되고요. 아하. 그게 이제 출근부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은 셈이 돼요. 그 이런 학교에 다닐 때요, 제가 저희 또 사생활이 또 나오네. ESL 클래스 다닐 때요, 네. 컴퓨터로 그 숙제를 내주는데, 그 이제 연습 문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은 로그인을 딱 하면 제가 로그인한 시간서부터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몇 시까지. 뭐 1번 문제는 얼마나 걸렸고 2번 문제 얼마나 걸렸고 뭐 이런 게 다 나와서 이거를 했다 안 했다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한 가지일까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에는 그 학생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선생님도 다 들어가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을 크게 구축하면은요, 사실은 뭐 줌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할 필요가 없게끔 구성할 수도 있어요. 큰 회사라면 여기 뭐 이쪽 뭐 IP 주소로 접속을 해라, 아니면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들을 또 이렇게 또 서버하고 연결해서 또 관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디 인터넷 되는 데는 아무데나 가서 특정 뭐 앱을 통하든 어떤 주소를 통하든 저희가 로그인을 하면 그 시간부터 저희가 출근부 아니면 퇴근할 때 어떤 기록도 남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더미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개인 PC 이런 거 다 영향을 주질 않아요. 저희가 어떤 뭐 특정 아이콘을 예를 들어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나 뭐 집에서 일을 하나 똑같은 제가 작업했던 환경이 버추얼로 가상으로 버추얼 데스크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회계법인이라든가 뭐 그런 데들 이제 외부의 프로젝트 아닌 막 다른 주로도 가고 이런 뭐 IT 컨설팅 한다거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시트릭스 뭐 이런 것들이, 시트릭스라는 그 또 솔루션 가진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또 많이 써요. 그거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저희가 이메일 하듯이 하면 제가 그저께 회사에서 했던 그 내용, 예를 들어 아이콘을 제가 뭐 파일을 ABCD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봐도 그 ABCD란 파일은 저희 그 바탕화면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기계를 써도 그냥 그 하드웨어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서버에, 예를 들어 회사 서버에서 가상의 어떤 저희가 윈도우라 그럴게요. 윈도우 같은 그런 화면을 띄워줘 가지고요. 그런 데는 뭐 저희가 직원분들이 카톡 깔고 싶어도 카톡 같은 거 못 깔죠. 회사에서 세팅해 준 것만 가지고 일만 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와우, 자, 그러면은 이제 업주 입장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재택근무 해볼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손 대표와 같은 그런 IT 그 컨설팅 회사와 좀 미팅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각각의 서비스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다들 월정료, 이제 한 달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요. 뭐 한 달에 뭐 5불, 한 달에 3불 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업주분들은 내 회사에 뭘 써야 되는지, 이제 그 어떤 나한테 맞는 맞춤형 앱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과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것들을 저는 이제 딱딱딱딱 추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지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툴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업주부터 막내 직원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를 할 때 또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이제 트레이닝 같은 걸 했을 때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꼭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겠다 그러면 내 회사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딱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매번 직원 들어오면 그거 가리키는 것도 정말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요, 보통 출근하면 그걸 빨리 숙지를 시켜야 되고요. 외국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트렐로라는 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저도 실제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누군가를 하이어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한다고 하면은요. 네. 그 전주 한 3일 전쯤에 이제 여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줄 테니까 미리 숙지를 해봐라고서는 그 이제 접속을 하게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뭐를 제가 다 해놨었냐면 우리 회사의 가이드라인, 런치 타임, 그 다음에 무슨 비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점심 근처에 식당 갈 때는 뭐 이런 데들이 있고, 그거를 제가 미리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요. 네.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요, 그날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되게 똑같은 질문 계속 하잖아요. 우리 점심은 어디 가서 먹어요? 네. 이거 제가 뭐 비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이런 것들 있죠. 네. 저는 거기 보드에 미리 다 정리를 해놔있기 때문에 서로 질문할 네. 일이 없게끔 만들어놨었어요. 회사 매뉴얼북을 네. 그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따로 또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볼펜이니 지우개니 뭐 커터니 이런 거는 회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재택근무 쪽에서는 참 애매해요. 어디서부터 네. 지원할지는 이것 역시 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고요. 네. 정말 업무에 필요하다면 이제 네. 회사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야죠, 솔직히.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서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은 그걸 다시 받는다든가. 그것을 꼭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뭐 법처럼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그 선을 딱 규정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이것은 네.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택근무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재택근무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집에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네. 업무를 못 보면 그걸 내 사비를 네. 들여서 그 장비를 사야 되는가? 이런 퀘스천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전에서 말해 줬어요.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라고. 자, 그럼 이거는 회사가 준비해 주는 경우가 비용이 너무 크다면 네. 회사가 준비해 주는 것이 더 맞겠죠, 사실은.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재택근무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중요하고요. 이 회사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맨날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업 툴 이런 데다가 다 정리를 해놓으면은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것도 굉장히 쉽게 사용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회사 일로 어떤 경비를 지출했어요. 예. 그 보통 들어와서 영수증 첨부해서 어디 썼습니다. 뭐 엑셀 파일 정리하는 걸 다 정리하잖아요.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딱 찍어요. 예.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뭐 누구와 미팅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그것도 앱이 있거든요. 트렐로라는 것도 앱이 있어요. 거기다 바로 올리면 그 담당 회계 관련된 분은 그냥 실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뭘 썼구나, 이 비용을 썼구나. 뭐 한 2-3시간 아무리 늦어봐야 뭐 반나절 안에 보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쓰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경비 처리하는 거 올리는 날이에요 이러면 몇 주치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문제되는 거 꽤 있어요. 당연히요. 예, 그럼요. 이것까지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 바로 쓰임을 알고 있어서 좋죠. 알 수 있어서 이거는 여기서 다음번에는 뭐 여기서는 뭐 이상 지출은 하지 말아주세요라든지 그 의사결정이 빨라진다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재택근무는 좋은 툴을 사용하면 뭐 좋은 망치를, 그러니까 내 일에 최적화된 어떤 집을 짓는데 뭐 망치가 얼마나 많아요. 뭐 두꺼운 망치, 얇은 망치. 그렇죠. 거기서 나한테 맞는 망치, 꼭 비싸지 않아도 나한테 맞는 망치가 좋은 망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시면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서는 효율이 엄청나게 오르실 거예요. 되게 그러네요. 예, 요런 거 익숙해지면 옛날 방식으로 나 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난 스마트폰 필요 없어. 전화는 걸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했다가 스마트폰 쓰면서 왜 이걸 이제 썼던가 100% 후회하시잖아요. 일찍 안 쓴 거를.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꼭 네.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네. 업무를 좀 더 편리하게, 원활하게, 그리고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툴들을 알아보고 사용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 거 제가 예. 조금씩 틈틈이 제가 소개하는 것들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요. 네. 업무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시게끔 예. 제가 기획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손 대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그림이 좀 그려져요. 이제 이런 게 재택근무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내가 몰랐던 회사에서 필요한 여러 툴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구나. 재택근무하고도 상관없지만 네. 회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들이 여러 개 그럼요. 있구나. 그럼요. 꼭 재택이 아니더라도 네. 정보 공유 차원에서 네. 뭐 협업 툴은 이렇게 큰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칠판에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손 대표 오늘 이거 했어요. 그다음에 지아 씨 이거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뭘 했구나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업무 효율이 올라가요. 꼭 이건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앤디스 잉크에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수월하고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진짜로요. 이 재택 솔루션은요. 제가 네. 아주 예전에 직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거의 80명 이렇게 있는데요. 와. 제가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직원만이 쓰는 게 싫어서 거의 한 7, 8년 전 저는 너무 일찍 시작했던 거죠. 그런 솔루션들을 계속 제가 이렇게 서칭을 하고 적용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랬기 때문에 뭐 환경에 제일 적합한 그런 툴을 찾아드리는 게 어차피 또 제 일이니까는요. 네. 좋은 망치 찾아드리기,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네. 밑에 연락처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네네. 이메일 주소 남겨놓으시고. 오늘 손 대표 덕분에 아주 좋은 공부했어요. 아유, 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가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라이프톡의 손 대표. 손지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